안녕하세요. 오늘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는 동양 철학의 아주 중요한 텍스트, 중용. 사실 중용하면 많은 분들이 에이, 그냥 중간만 가라. 뭐 너무 튀지도 말고 모자라지도 않게 적당히 해라. 이런 뜻으로 생각하기 쉽잖아요. 저도 솔직히 그런 이미지였어요. 그런데 오늘 이 자료를 깊이 들여다보면서 이게 그런 소극적인 태도와는 거리가 멀다는 걸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해요. 우리의 목표는 중용이 말하는 그 중심 잡기가 오늘날 우리 삶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어떻게 실천해 볼 수 있을지 생생하게 알아보는 겁니다.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바로 그거예요. 중용을 그냥 단순히 중간주의로 오해하면 그 핵심을 다 놓치게 되죠. 자료에서도 불편불의, 무가불급이라는 구절을 핵심으로 꼽고 있잖아요. 이걸 풀어보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도 않고 기대지도 않으며 지나치거나 미치지 못하는 일이 없는 상태라는 뜻이에요. 이건 뭐 어설픈 타협이나 회색지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모든 순간, 모든 상황에서 가장 정확하고 올바른 스위트 스폿을 찾아내는 아주 적극적인 지혜에 가깝습니다. 아, 스위트 스팟이라는 비유가 확 와닿네요. 어중간한 게 아니라 가장 완벽한 한 점을 찾는 거군요. 자료 제1장을 보면 이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중과 화라는 두 글자가 등장하는데요. 이게 바로 그 스위트 스폿을 구성하는 두 요소인가요? 맞아요.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중은 우리의 희로애락 같은 감정이 아직 밖으로 터져나오기 전의 상태, 즉 마음의 고요한 중심, 그 평정심을 말해요. 중용은 이걸 천하의 큰 근본, 대하지다본이라고까지 표현해요. 모든 것의 시작점이 되는 뿌리라는 거죠. 그럼 화는 뭔가요? 감정을 아예 표현하지 말라는 건 아닐 테고요. 그렇죠. 화는 그 감정들이 밖으로 표현될 때 그 상황과 맥락에 정확히 들어맞게, 즉 절도에 맞게 드러나는 상태를 말해요. 예를 들어 슬퍼해야 할 때 적절히 슬퍼하고 기뻐해야 할 때 마음껏 기뻐하되 선을 넘지 않는 거죠. 이걸 천하에 도달하는 길, 천하지다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내면의 고요한 중심을 잃지 않으면서 외부로 드러나는 감정과 행동은 조화를 이루는 것. 이 둘이 합쳐질 때 비로소 중용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듣고 보니 정말 이상적인 경지인데, 근데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잖아요. 당장 오늘만 해도 사소한 일에 막 화가 치밀어 오르거나 별일 아닌데 불안해하기도 하고요. 자료에서도 공자가 중용은 정말 지극한 것이구나, 이걸 오랫동안 지키는 사람이 드물다라고 한탄했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자기 자신도 한 달을 제대로 못 지킨다고요. 이건 거의 뭐 성인군자가 아니면 불가능한 경지 아닌가요? 맞아요. 그래서 중용은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인정하는 데서 출발해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고 수양할 것을 요구하죠. 그 수양의 가장 첫걸음으로 강조하는 게 바로 신독, 즉 홀로 있을 때를 삼가는 태도예요. 신독이요? 남들이랑 있을 때보다 혼자 있을 때가 더 중요하다는 건가요? 흥미롭네요. 네, 제일 징한 말이 나와요. 군자는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도 경계하고 삼가며 들리지 않는 곳에서도 두려워하고 염려한다. 왜냐하면 감춰진 것일수록 더 잘 보이고 아주 작은 것이라야 더 잘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의 본질은 남들이 볼 때의 모습이 아니라 아무도 안 볼 때 내 모습에서 드러난다는 거죠. 예를 들어 텅 빈 사무실에서 내 행동, 익명의 인터넷 공간에서 내가 다는 댓글, 아무도 안 본다고 생각하고 길에 쓰레기를 버리는 그 순간의 내 마음가짐과 행동이 바로 나라는 사람의 시작점이고 중용을 실천하는 출발선이라는 의미예요. 와, 뼈를 때리는 말이네요. 결국 자기 자신을 속일 수 없다는 거군요. 그렇게 혼자 있을 때조차 스스로를 경계할 수 있는 사람. 자료 전반에 걸쳐서 이런 이상적인 인간상을 군자라고 부르더라고요. 이 군자라는 사람은 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신동 말고 또 어떤 특징이 있는지 궁금해졌어요. 특히 제10장에서 제자인 자로가 강함에 대해 물었을 때 공자의 대답이 정말 의외였어요. 아, 그 대목이죠. 저도 참 좋아하는 부분이에요. 자로는 굉장히 용맹하고 힘이 넘치는 제자였잖아요. 그래서 아마 강함이라고 하면 물리적인 힘이나 용맹함을 떠올렸을 거예요. 그런데 공자는 강함을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해요. 첫째는 창과 갑옷으로 무장하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북방의 강함. 이건 힘만 믿고 날뛰는 자일 것이라고 선을 긋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마초 같은 이미지네요. 그럼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정반대예요.
너그럽고 부드러운 태도로 사람들을 가르치고 누가 무리하게 굴어도 보복하지 않는 남방의 강함이에요. 공자는 이걸 군자의 강함이라고 말해요. 잠깐만요. 너그럽고 보복하지 않는 게 강함이라니요. 솔직히 요즘 세상에선 그냥 호구 잡히기 딱 좋은 태도 아닌가요?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오히려 북방의 강함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에요. 그래서 공자가 말하는 세 번째 강함이 중요해져요. 그게 바로 군자의 진짜 강함인데 이렇게 표현돼요. 뜻을 맞춰 어울리되 세속에 휩쓸리지 않고 호화로불류, 꿋꿋하게 중심을 세워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으며 중립부의, 나라의 도리가 바로 서 있을 때나 혼란스러울 때나 처음의 뜻을 바꾸지 않는 것. 이게 진짜 강함이라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겉으로 부드러워 보이지만 속에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심지가 있다는 거군요. 외부 상황이 어떻든 자기 원칙을 지키는 내면의 힘, 그게 진짜 강함이다. 맞아요. 겉으로 드러나는 공격성이나 힘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 중심을 잃지 않는 꿋꿋함이죠. 이게 제14장에 나오는 군자의 또 다른 모습과도 연결돼요. 군자는 부유해지면 부유한 대로, 가난해지면 가난한 대로 처신할 뿐 그 상황 밖의 것을 탐하지 않는다고 해요. 마치 활쏘기처럼요. 관역을 마치지 못했을 때 바람 탓, 활 탓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세와 마음가짐에서 원인을 찾는다는 거죠. 그게 바로 반구적이신, 모든 원인을 자기 자신에게서 찾는다는 태도군요. 이것도 사실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보통은 남 탓, 환경 탓하기 마련이잖아요. 내가 이럴 사람이 아닌데 환경이 안 따라줘서 이렇게요. 그런데 이걸 극단적으로 밀어붙이면 모든 실패를 자기 탓으로 돌리면서 자책감에 빠질 우려도 있지 않을까요? 달라요. 이건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라는 의미에 더 가까워요. 자료를 보면 군자는 위로는 하늘을 원망하지 않고 아래로는 사람을 탓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냥 평온하게 자기 자리를 지키며 명을 기다릴 뿐이라고요. 여기서 명은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운명이나 외비 조건을 뜻해요. 즉, 내가 바꿀 수 없는 것들에 대해 불평하며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고 오롯이 내가 바꿀 수 있는 나 자신에게 집중하라는 거죠. 실패의 원인을 분석하고 다음을 준비하는 성숙한 태도에 가깝지 자기 비하에 빠지는 것과는 거리가 멀어요. 그렇군요. 통제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는 태도. 이렇게 보니 훨씬 더 현실적이고 힘이 되는 조언이네요. 자, 그럼 이토록 어려운 중용의 경지, 이 군자의 모습에 이르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이 있어야 할 텐데요. 자료에서 정말 지겹도록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더라고요. 바로 정성이에요. 이게 핵심 키워드인가 봐요. 네, 정성은 중용의 시작이자 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제 20장을 보면 아예 이렇게 단언해버려요. 정성은 하늘의 길이요. 정성스러워지려고 노력하는 것은 사람의 길이다. 청자 텐의 지도야, 청지자 가자, 인지도야. 하늘의 운행 원리가 바로 이 정성이고 인간은 그걸 본받아서 실천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늘의 길이라니 스케일이 엄청나네요. 근데 우리가 보통 정성을 다한다고 하면 그냥 열심히 한다 정도로 생각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정성은 그것보다 훨씬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남이 한 번에 잘하면 나는 100번을 하고 남이 10번에 잘하면 나는 1000번을 해야 한다는 구절은 거의 비장하기까지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 구절은 정성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지독한 노력이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죠. 그러면서 정성에 이르는 구체적인 5단계 방법론을 제시해요. 첫째, 널리 배우고 박학. 둘째, 배운 것에 대해 자세히 묻고 신문. 셋째, 신중하게 생각하고 신사. 넷째, 명확하게 분별하고 명변.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독실하게 실천하는 독행인 거예요. 그냥 무작정 노력하는 게 아니라 배우고 질문하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체계적인 과정이네요. 이거 요즘 말하는 메타인지, 나 의식적인 연습, deliberate practice 같은 개념과도 통하는 것 같아요. 정확해요. 이 5단계를 거쳐 정성스러워지면 사물의 본성을 꿰뚫어 볼 수 있게 된다고까지 말해요. 사물의 본성을 꿰뚫는다. 자료에서 이 부분을 읽고 좀 놀랐어요. 제24장을 보면 지극한 정성을 가진 사람은 국가의 흥망성쇠 같은 미래를 미리 알 수 있다. 상서로운 조짐과 불길한 징조를 먼저 알아차린다. 이건 거의 예언이나 초능력의 영역 아닌가요? 솔직히 좀 비현실적으로 들리던데요?
하하, 그렇죠. 문자 그대로만 보면 그렇게 들릴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미리 안다는 건 점을 치거나 미래를 보는 초능력이라기보다는 사물의 근본 원리와 이치를 너무나 깊이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일이 어떻게 전개될지 그 결과를 자연스럽게 예측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게 더 타당해요. 아, 예를 들면 이런 걸까요? 최고의 농부는 흙의 상태와 날씨의 미세한 변화만 보고도 올해 농사가 풍년일지 흉년일지 직감적으로 아는 것처럼요. 바로 그거예요. 완벽한 비유네요. 또 다른 예로 수십 년 경력의 베테랑 투자자는 작은 경제 지표의 변화만 보고도 시장 전체의 흐름을 읽어내잖아요. 그게 바로 정성을 다해 한 분야의 본질을 꿰뚫었기 때문에 가능한 경지죠. 중용은 이 정성이 단순히 성실함을 넘어서 나 자신을 완성시키고 성기, 거기서 그치지 않고 나아가 세상 만물을 완성시키는 성물, 힘을 가진다고 봐요. 내 안의 진실함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의 근원이 된다는 아주 거대한 세계관이죠. 와, 정성이라는 단어 하나에 그렇게 깊은 뜻이 담겨 있었군요. 지금까지는 주로 개인의 내면 수양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자료를 보니 이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가족, 사회, 그리고 국가로 확장되더라고요. 네, 유교 사상의 특징이죠. 수신제라치국 평천하. 모든 것은 나를 닦는 것에서 시작해서 점점 더 큰 공동체로 퍼져나가요. 중용에서도 이 구조가 명확하게 보여요. 특히 효를 그 연결고리로 중요하게 다루고 있어요. 맞아요. 효에 대한 언급이 많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효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것 같았어요. 단순히 부모님께 잘하는 걸 넘어서는 의미가 있던데요. 그렇죠. 중용에서 효는 선조의 뜻을 잘 계승하고 선조가 하시던 사업을 잘 이어가는 것으로 정의돼요. 조상의 제사를 정성껏 지내고 그분들이 쓰시던 그릇과 의복을 잘 보존하는 등의 구체적인 예를 통해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이건 개인의 수양이 단지 나 하나 잘 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가문의 역사와 전통이라는 더 큰 흐름 속에서 의미를 갖는다는 걸 보여줘요. 과거와 현재, 미래를 잇는 중요한 가교 역할인 셈이죠. 개인의 삶을 더 큰 시간의 맥락 속에 위치시키는 거군요. 정치에 대한 조언도 아주 구체적이어서 인상 깊었어요. 제20장에서 노나라의 애공이 정치에 대해 물으니까 공자가 9가지 기본 원칙, 구경이라는 걸 제시하잖아요. 네, 그 9가지가 뭐냐면 자기 몸을 닦는 것, 수신, 어진이를 존경하는 것, 존연, 친족과 화목하게 지내는 것, 친친, 대신들을 공경하는 것, 경대신, 모든 관리를 자기 몸처럼 아끼는 것, 채군신, 백성을 자식처럼 돌보는 것, 자서민, 모든 기술자를 오게 하는 것, 내백공, 먼 곳의 사람을 부드럽게 대하는 것, 유연인, 그리고 제후들을 감싸주는 것, 회제후. 정말 구체적이네요. 오늘날 리더십 교과서에 나올 법한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이 9가지 원칙을 관통하는 핵심이 또 있겠죠. 물론이죠. 중용은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단 하나의 힘이 바로 정성이라고 말해요. 아무리 좋은 제도와 원칙이 있어도 그것을 실행하는 통치자 자신에게 정성이 없으면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결국 통치자의 자기 수양, 즉 수신이 모든 것의 근본이라는 유교 정치 철학의 핵심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죠. 모든 것은 나로부터 시작해서 가정, 국가, 천하로 동심원처럼 퍼져나간다는 일관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당신이 주신 자료 덕분에 중용을 깊이 들여다보니 이건 정말 적당히 중간에 서라는 소극적인 가르침이 아니었네요. 오히려 매 순간 변하는 상황 속에서 가장 올바른 중심점을 찾기 위해 내면을 끊임없이 성찰하고 정성을 다해 노력하라는 아주 적극적이고 역동적인 삶의 태도였어요. 맞아요. 특히 아무도 보지 않는 홀로 있을 때의 마음가짐이 모든 관계와 사회적 역할의 기초가 되고 그 진실함이 궁극적으로는 천지의 원리와도 통할 수 있다는 거대한 비전을 제시하죠. 세상이 문제라고 말하기 전에 모든 변화는 외부가 아닌 바로 나 자신에게서 시작된다는 점을 계속해서 일깨워주는 것 같아요. 오늘 대화를 마무리하면서 당신에게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어요. 중용의 마지막 장, 제33장에 이런 의미의 구절이 나와요. 군자의 길은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듯하지만 날마다 빛을 더해가고 소인의 길은 당장 눈에 띄고 화려한 듯하지만 날마다 쓰러져 간다. 어쩌면 우리 삶에서 당장 인정을 받고
화려하게 주목받는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쉽게 잊힐 것들일지도 몰라요. 그렇다면 지금 당신의 삶에서 남들은 잘 알아주지 않더라도 묵묵히 쌓아올리며 스스로 날마다 그 빛을 더해가고 있는 정성의 영역은 과연 무엇일까요? 한번 조용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